안녕하세요, 건호쌤입니다. 자,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가처분이 경매 사건에 껴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죠. 결론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고,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판례가 있어요. 선고 2013-28025 판결이 있는데 판시 사항을 먼저 볼게요.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과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경우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이나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이에요. 판결 노지를 보면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가 등기가 위조된 관계 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낙찰받으면은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 다 소멸이잖아요. 소멸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낙찰된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과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이나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되게 어렵죠?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 심화 과정인데 한번 볼게요. 이걸로 1번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2번 근저당권이 경매 신청했어요. 한 상태에서 가처분이 들어온 거야. 아래 가처분이 들어와서 이 근저당권을 말소를 회복시키는 가처분이에요.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사례. 자, 일단 사건을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요. 이 천안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일단 면적은 뭐 25.696평 30평대 아파트죠. 감정가 3억 4천이었고 그리고 최저가가 2억 3,800이었어요. 이 낙찰되기 전에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쭉 내려보면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임차인 없죠. 임차인 없고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요. 쭉 보니까 등기부를 봤어요.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그리고 전세권, 경매 개입 등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여기서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거죠. 맨 위에 거. 중땡땡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이에요. 인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쭉 가다가 최근에 가처분이 한 게 있는 거예요. 가처분의 내용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회복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좀 이상하죠. 우리 가처분 중에서 후순위면 조심해야 한다는 게 우리 호랑이님, 진욱씨는 이제 17기시가 기억하고 있죠. 후순위 가처분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거였는데 어딨지? 후순위 가처분인데 선순위 가처분이 아니고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하고 소유권이 관련된 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거, 뭐 사행이든 진정명예 회복이든 이런 가처분은 그냥 아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례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회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뭐 근저당권이 하나 더 말소된 게 있었는데 회복시키겠다는 가처분이에요. 판례를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지금 다른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죠. 이것도 보시면 근저당권 신청은 여기 중땡땡이랑 패땡땡이 한 거예요. 다른 근저당권자가 말소 신청을 한 경우에 이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어요. 그럼 매수인이 또 매각 대금 완납하게 된다면은 이 지금 회복 가처분을 하고 있는 근저당권도 그냥 소멸한다. 한마디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전에 계속 했던 표에다가 추가를 시켰어요. 추가를 시켜서 후순위 가처분 중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된 거를 회복하는 가처분은 입찰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여기 입찰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회복 가처분에 대한 거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야 된다. 후순위 가처분 중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꼭 신경 써야 되는 거, 소유권에 관한 거, 건물 철거에 대한 거는 뭐 집합 건물에는 없죠. 거의 잘 없죠.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 형님이 네 하셨네요. 네, 폐찰했지만은 아깝게 희망별님 간단하지만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판례로 보시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요거는 편집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올리면은 이러니까 말소 소멸이구나. 소멸이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심화가 있어요. 이 심화 들어가면은 MPL 하시는 분들 우리 아파트 관님도 MPL 지금 관심 많으시잖아요. MPL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MPL 하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일단 MPL로 이제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에서는 1번 근저당권은 말소된 상태예요. 우리가 매입할 때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를 꼼꼼히 본다 그러면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MPL 매입하실 때 저도 뭐 MPL 쪽에 있었으니까 잘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우리가 이걸 먼저 매입을 했어. 2번 근저당을 매입한 상태에서 1번 근저당 말소된 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가처분 들어와가지고 회복이 돼버리면은 이게 지금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회복하면 되거든요. 낙찰돼가지고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근데 MPL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유입할 때 그때 맨 마지막에 매각대금을 완납하니까 그 전에 이 등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이 근저당권 매입할 때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거기에서는 1번 근저당의 근저당권 금액이 그 가격이 산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번 근저당권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MPL 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를 볼 때 좀 말소된 거 있잖아요. 등기부는 항상 뭐 현재 살아있는 것만 보기도 하는데 말소된 거,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그것도 꼼꼼하게 좀 보시면서 MPL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MPL 하시는 분들도 거의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소된 것 중에서 좀 이상하게 말소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MPL 심화반도 이렇게 같이 해놨어요. 이 판례에 대한, 이 사례에 대한 MPL 심화죠. 일반 경매 하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회복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입찰하시면 되고 이 문구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번 주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회복 가처분에 대한 판례 또 함께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은 우리 희망별님 말씀하신 우선 매수권에 대한 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시간 좀 내서